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송치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토크쇼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 세 번째 이야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번 3회차는 서울 핀테크 위크 2023 행사의 2일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프로그램 일정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부에서는 실제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하셨던 스타트업 대표님들 두 분 모시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이야기 들어볼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대기업 실무자분들 세 분 모셔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한 궁금증과 실제 협력 사례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총 3분을 골라서 저희 담당자분들이 현장에서 깜짝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현장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1부 토크쇼 함께해 주실 스타트업 패널분들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듀핀테크 스타트업 자녀 용돈 관리 서비스인 퍼핀카드를 운영하고 계신 레몬트리의 이민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네, 소개랑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몬트리 이민희입니다. 저희 대표 서비스는 퍼핀이라는 서비스고요. 만 7세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충전 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카드를 직접 앱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자녀들은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용돈 관리부터 시작해서 금융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B 국민카드 퓨처나인과 함께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많은 협력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 그 퍼핀 카드는 KB 국민카드의 PA 사업부에서 하는 이제 카드 프로세싱 대행업을 이제 저희가 고객인 거죠. 저희가 고객사고 국민카드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맹점과 결제 프로세싱을 이제 저희가 맡겨서 이용을 하고 있는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대한 결제, 거래 대금이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가 이제 국민카드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카드 측에서는 이제 퍼핀카드가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마케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이게 선불 카드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익숙하게 쓰고 있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또 생소하게도 생각하시는 영역인데, 국민카드라고 하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신뢰 있는 브랜드에 힘입어서 저희 카드에 대한 신뢰도 또한 좀 많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경험들 어떻게 진행하고 많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주고 있고 하는지를 오늘 많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음은 AI 문서 이해 플랫폼인 텍스트코프 스튜디오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로민의 강지용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서 이해 기술을 만드는 로민의 강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두 대표님들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까 1부 토크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실제 협력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실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두 대표님들 모셔봤는데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사업 확대에는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대표님은 각사 소개를 짧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KB랑 실제 만나게 되셨고 실제 투자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서비스 출시는 올해 3월에 했고 그 퓨처나인 선정된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게 카드 서비스였고 카드 프로세싱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 모델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로 이제 KB 국민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저희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KB 퓨처9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퓨처9 담당하시는 그 분께서, 담당자분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알려주시고 같이 이렇게 이 프로그램과 이제 사업적인 부분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KB 국민카드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업을 같이 만들어 온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카드는 어쨌든 뭐 주 고객이 아이들이면서 부모인 거잖아요. 네. 굳이 이제 KB여야만 했었던 이유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KB여야만 했던 이유는 이제 이렇게 카드 프로세싱을 대행해주는 카드사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BC 카드, 이제 국민카드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카드 회사들이 있는데 선택했던 가장 큰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어떤 팀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더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가, 그리고 그 당사에 지원하는 기술이나 현재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가 우리의 현재 상태와 얼마나 이제 핏이 맞는가, 잘 구현이 되는데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국민카드가 가장 저희와 합이 맞는 회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역시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여서 그 합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로민 대표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로민이 지금 먼저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AI 문서 이해 기술이라는 걸로 이제 텍스코프라는 이름의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하는 일은 기업에서 대량으로 처리되는 어떤 문서 처리 업무를 AI 기술을 이용해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는 그 기존의 이제 OCR이라고 불리는 문자 인식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자 인식 기술 또는 문서를 분류하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을 의미를 이해하고 추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솔루션의 주 고객이 주로 이제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고 B2B 솔루션이다 보니까 기존의 시장의 이 대기업 안에서도 주로 이제 금융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 창업 초기에 이런 금융사들에게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채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 채널이 되는 거죠. 저희가 특히 뭐 금융사 같은 데서를 입장에서 보면 뭐 창업 초기에 어떤 스타트업들이 찾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담당자들이 만나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저희의 어떤 아이템이 이제 현업 부서의 니즈와 맞다고 판단이 되면 선정이 되는데, 저희는 아마 다행히도 이런 현재 시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트렌드가 있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아이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이런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거의 다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이 국내에서 이제 금융사에서 이제 그 주최를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거의 다 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뭐 삼성금융, 신한금융, 뭐 KB금융, 그다음에 교보, 그다음에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저희는 이제 영업 채널로서 아니면 저희를 소개하는 채널로서 잘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미는 워낙에 이쪽 금융 쪽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로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이어서 아마 지금 이제 연도로 봤을 때는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이 제일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시작 단추가 잘 끼워져서 두 번째 단추들도 좀 수월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런 2018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했고
2019년도에 삼성금융 오픈 컬러버레이션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의 어떤 그 솔루션의 서비스의 BM이나 기능이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단순히 저희가 OCR이라는 문자 인식 기술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기업들의 어떤 문서 처리가 자동화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고 저희가 현업 부서 분들의 니즈를 들었을 때는 단순히 OCR이라는 기술 하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실제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런 삼성 경우로부터 우리가 뭐를 더 제공을 해야지 이렇게 솔루션으로서 의미가 있겠구나를 배울 수가 있었고, 그런 기계로 이제 저희 솔루션을 고도화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이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대표님 다 뭔가 이제 금융사의 굵직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가장 신경 쓰이셨던 부분 또는 내부에서 리소스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부분, 뭐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셨는지, 네, 레몬트리 대표님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기업에 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프라, 이 큰 회사들의 인프라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키워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 증명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들, 뭐 시스템이 됐든 유저 베이스가 됐든 뭐 어떤 플랫폼의 어떤 기능이 됐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여러모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볼까, 저렇게 한번 활용해 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경을 쓴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활용해서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지, 뭐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뭐 눈치를 본다던가, 사실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스타트업에서는 뭘 요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 스타트업에서 뭔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KB라고 하면 KB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아니면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니 이거를 요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뭐 실제 사례가 조금 있었던 케이스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KPI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KB 국민카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미성년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 뭐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뭐 40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 조직의 KPI가 있을 테고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그것부터 잘 알아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저희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필요했던 것들이 많았었고, 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예를 들면 KB 국민카드에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자녀가 있는 부모의 40대 연령의 엄마, 이런 그 인구 통계학적인 그 타겟들이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이잖아요. 그래서 결제 패턴도 있고 어떤 특정 고객들에게 우리 용돈 카드를 홍보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또는 뭐 KB 국민카드 앱에서 특정 유저들에게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등등.
그리고 저희가 카드 프로세싱을 이제 맡기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을 더 줄 수 있나요? 이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많이 요청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그 해당 기업의 담당자라면 이렇게 물어봐주는 곳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뭐 있고 뭘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라고 사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물어보고 알아가 보면서 하나씩 얻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뭔가 더 억지로 그렇게 딱 필요하지도 않은데 뭔가 요구할 사항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러면 사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이유는 없지 않나, 괜히 시간 낭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좀 얻어내면 우리 비즈니스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접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곳에 지원을 해서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사전에 어떤 걸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담당자 또는 그 해당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같이 좀 충분히 얘기를 해보면서 실제 현업 부서, 그러니까 꼭 이 팀이 아니더라도 현업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랑 이런 거 협력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같이 해볼 수 있을까 충분히 좀 얘기를 해보고 나서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명분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아직 사이즈가 협업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지 않았는데 명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때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연애를 하는 것 같네요. 뭔가 소개팅을 했을 때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뭔가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를 자세히 알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지용 대표님 어떠세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다 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저희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랑 요즘에 이제 참여할 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초기에 신경을 썼던 부분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의 프로덕트가 이제 저희는 이제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저희는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 고객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한 니즈가 무엇일까를 좀 발굴하고 거기에 이 오픈 이노베이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현재는 저희의 프로덕트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고 지금도 계속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있지만,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협력할 때 신경 쓰는 점은 지금 이민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데,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당사자, 이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실제 담당자들도 여러 이해 주체가 있거든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고, 그리고 실제 내부의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 현업 담당자들이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현업 담당자들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를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를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저희는 두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담당자들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가 결국은 그 성패를 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협력 사례를 만들어야지 이분들의 KPI가 되거나 성과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하고, 또 서로 하고자 하는 어떤 POC나 이런 범위를 맞춰가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윈윈하려고 하는 대표님의 자세가 아까 그렇게 많은 파트너들을 만들게 한 그런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기업하고 협력 기회를 얻는 거 이외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주로 대기업이랑만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사업 초반에는 어려웠던 점이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대기업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사줄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대기업 안에서 어떤 서비스나 솔루션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도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거든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저희의 편은 아니거든요. 이 스타트업의 편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업 부서가 있고 또 저희 같은 IT 솔루션은 또 IT 운영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 또는 디지털 혁신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어떤 내부의 프로세스나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세 개의 그 부서들의 그 어떤 KPI가 서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은 무조건 저희 편입니다. 그거는 항상 좋은데 근데 현업 담당자들이 항상 이거에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문제 해결에 되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KPI에 그게 없는데 새로운 걸 도입한다는 거는 새로운 업무의 증가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꼭 항상 우리 편은 아니에요. 새로운 이걸로 아무리 좋아져요라고 하지만 그 좋아지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해관계를 좀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또 어떤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를 하려면 규모가 좀 커지면 사실 이게 절차라는 게 내부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현업 담당자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되게 큰 비용을 들여야 되면 사실 그거에 맞춘 예산이 이미 기획이 돼 있어야 되고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하든 어떤 수의 계약을 하든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누구 담당자 한 명을 설득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기도 되게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표님 이제 여러 기업들하고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하시면서 이게 이제 OCR 기술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거고 잘 하지 못해 아직 도입을 안 한 기업이 있을 텐데 전략적으로 좀 어느 쪽에다 먼저 힘을 실어서 지원을 하시는 편이세요? 이미 기존에 도입한 사례에서요? 네네네. 사실은 잘 한 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OCR을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은 한두 번씩 다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안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새롭게 다시 도입을 하는데 되게 주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을 하는 거에 또 실패할까 봐 되게 주저를 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좋은 기술이 나왔고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되게 저항감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파트너를 확장해 나가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는 답변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미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한 거 있어요. 아, 네. 그 협력 기회를 얻는 것에 있어서 저는 가장 좋은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게 right person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팀이라던가 정확한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내부의 조직도 상에서 누구와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아주 좀 소소한 거긴 하지만 그 스타트업들이 그 언론 홍보라든지 그 PR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고 싶은 기사가 있다, 어떤 걸 좀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때 저희 회사 이야기만 넣으면 사실 보도가 잘 안 돼요.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KB 국민카드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같이 파트너로 있는 레일플러스, 한국철도공사라든가 이제 이런 곳들의 보도 기사로 이렇게 스며 들어서 같이 보도 기사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건도 나가기도 하고 네네. 또 검색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꿀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민희 대표님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KB랑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대표님만의 뭐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아마 두 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미 한번 뚫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냥 지속적인 고객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원하는 걸 빨리빨리 대응을 해드리고, 또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획이 있거나 이런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드리면서 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이 포지셔닝이랑 실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기수별로 몇십, 뭐 열 몇 개 이렇게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인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전체 선발된 기업 중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하나를 명확하게 키워드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 그걸 얼마나 잘했느냐, 실적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 예,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그러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개인의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대기업의 KPI까지 생각하고 관계하고 막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 이제 멀티플레이어 시장에 나오셔야 될 이제 스타트업 분들께 한마디 이제 조언해 주신다면, 네, 이민희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절대 말로 결론 지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문서화 잘 하시고 제안을 할 때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쪽에서는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하게 정리한 문서를 가지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께서 보고를 하거나 브리핑을 하실 때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강지용 대표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잘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신청하는 것도 되게 큰 리소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한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이 명확할 때만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할지를 명확하게 제안을 하는 게 전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두 분 솔직한 답변 덕분에 일부 시간 굉장히 알차게 운영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레몬트리 이민희 대표님과 루미네 강지용 대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2부 무태 잠시 세팅된 후에 바로 2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대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2부 토크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스그룹의 이희명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그룹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하고 있는 이희명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고보생명의 고윤광 차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보생명 오픈 이노베이션 팀에서 CBC 전략 투자 담당하고 있는 고윤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는 적극적으로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증권의 이정우 책임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정우 책임입니다. 저희 이제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2부 토크쇼는 대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키포인트 중심으로 질문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네, 나이스그룹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자료를 조금.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나이스그룹은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 평가 정보와 같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사업군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벤이나 피지처럼 결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어떤 인프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두 가지 큰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즈니스 다 약간 뭐 신용이라든가 결제라든가 그 파트만 다를 뿐이지 금융기관과 실제 수요자들을 좀 연결해주는 그런 인프라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룹의 노션 페이지 지금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네트워킹 이노베이션 for creating every valu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때문에 쓰는 표현이 아니고 저희 그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외부에 있는 이노베이션과 내부에 있는 이노베이션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룹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문제는 뭐 다른 대기업도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제 비즈니스가 계속 변화하고 비즈니스를 다시 리빌딩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파트너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신 장표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내용이 네.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 대상으로 이제 이런 나이스 모먼츠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그런 실생활에서 저희 그룹이 비즈니스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윤광 차장님 교보생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교보생명은 이제 설명에서 보시듯이 교보생명은 1958년 창립 이래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을 창안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암보험 그리고 변액보험을 개발했듯이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생명보험 업계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제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동력 확보라는 양손잡이 경영을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행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혁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혁신을 실행하려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현대차증권은 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로서 이제 현대차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인 제롬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외에 그 어떤 사업적인 협력을 같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스타트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저희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주는 어감이 있다 보니까 개방의 혁신, 즉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일들, 뭐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혁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각사에서 어떤 분야의 기업을 찾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주력으로 발굴하고 계신 기업이 아마 그 분야가 있을 거고, 핀테크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쪽의 기업이지만 이런 쪽 기업도 발굴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그룹의 이희명 팀장님부터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 그룹과 협력이 가능한 기업들이면 뭐 핀테크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저희 이제 협력 기업이긴 한데요. 뭐 이걸 굳이 파트로 나누자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의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상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멀천트 대상의 어떤 서비스 기업, 그다음에 아까 이제 로민에서도 저희 발표해 주셨는데 로민과 같이 이제 테크가 있는 기업들, 이런 분야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좀 특이하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은 따로 없으신 걸까요? 뭐 멀천트 부분 아무래도 요즘 소상공인 쪽 관련된 네네.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쪽 부분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보생명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신성장 동력 위한 기업들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보험 본업이라 그래서 단순히 인슈어테크 기업 말고도 보험 프로세스 상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발표하셨던 로밍 같은 경우도 저희와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고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회사다 보니 EAP나 시니어처럼 이제 헬스케어 기업, 그다음에 핀테크 관점에서의 비보험 금융업, 그리고 지식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 교보생명에서는 함께 찾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 이정우 책임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현대차 그룹 자체가 좀 종합 그룹사이다 보니까 분야를 딱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핀테크를 좀 예를 들자고 한다면 금융의 밸류체인을 혁신하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의 거래 방식을 개선하는 혁신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정우 책임님께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로원 펀드 같이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SI 관점에서 자동차와 핀테크가 결합된 뭐 그런 그 협력 사례나 뭐 투자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동차 중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투자 사례보다는 저희의 좀 방향성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자동차가 이제 향후 다가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이제 다가올 미래라는 게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자동차 하나가 가지는 개인 아이디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이용한 어떤 결제 혁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고속도로를 다니실 때 보면 통행료 지불하실 때 하이패스 쓰시는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에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일종의 결제 수단이 되어서 이런 결제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프라 기술이라든가 테크 기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밸류체인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하시면서 각사에서 이제 어떤 규모 또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시거나 발굴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이스그룹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뭐 협력의 경우는 완전 그 사업 처음 시작하는 초기 기업부터 어느 정도 시리즈가 올라온 기업 모두 다 이제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얼리 시리즈에 조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키워가지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경우는 조금 더 시리즈가 올라가게 되면 뭐 SI 투자보다는 FI 투자 네. 쪽이 조금 더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보생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는 이노스테이지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22년부터는 전략적 투자를 위한 CVC 펀드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팁스, 그다음에 창업도약 패키지 운영사로도 선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전 시리즈, 그다음에 전 투자 단계 전체를 다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별로 투자를 먼저, 그러니까 SI 투자를 먼저 진행하고 협업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협업을 하시다가 뭔가 핏이 맞는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교보는 어떠신가요? 예, 저희는 그 두 가지 다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요. 뭐 실례로 그린리본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하다가 저희가 현재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나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면서 협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다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대차증권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로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으로 하는 게 사실 얼리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A까지 있는 스타트업을 주로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증권사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리즈 A 이외에도 그 후에 있는 라운드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되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원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선발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어떤 기업의 규모나 라운드에는 국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사다 보니까 투자 쪽을 먼저 검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투자를 결정하신 이후에 이 기업이 우리 현대차와 어느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제안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현업부서에서 먼저 추천을 해주시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저희가 먼저 발굴을 하다가 이런 저희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과 좀 핏이 맞겠다고 한다면 그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영업의 기회도 열려드리게 되고,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핏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검증할 수 있는 저희 또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펀드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발굴된 기업들 중에 이제 실무자들하고 1차 미덥을 진행하는 기업을 선발하는 기준이 좀 내부에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만이 줄 수 있는 혜택이나 리소스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떠세요? 이명 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대기업이나 뭐 지원하는 스타트업 양쪽 모두가 생각보다 많은 리소스를 쓰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또는 소상공인 인프라를 최대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제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나이스 그룹과 협업을 하시면 매출 데이터 분석 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좀 세부적인 케이스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벤이나 포스를 통해서 국내에 이제 저희 시스템이 깔려 있는 상점이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결국 이들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올해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쪽에는 과거에 이제 장부를 쓰다가 선정상 같은 경우 장부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기업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테이블 오더 같이 이제 테이블에서 바로 이제 주문을 넣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과적으로 결제라든지 포스에 연동되는 그런 메뉴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위해서 API를 개발해 드리기도 하고 시스템을 열어 드리기도 하고 네트워킹을 같이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일부에서 이민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서로 스터디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부쩍 듭니다. 네, 고용관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도 이제 강한 협업을 경영진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업이 필요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저희 팀에서 보기에 이런 기업들은 향후 저희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풀로 가져가면서 같이 협업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줄 수 있다는 이제 뭐 혜택 리소스가 있다 그러면은 뭐 대기업이 줄 수 있는 리소스야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팀이 조금 특별한 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A씨를 했다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A씨를 했다든지 창업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라는 기업들이 그 분들이 팀원으로 있어서 그 스타트업의 마음을 되게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대기업에 속해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 원하는 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중간에서 퍼실러레이터 역할을 잘 하면서 협업이 진짜 실행까지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게 교보문이 줄 수 있다는 가장 큰 혜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태계에 있다 보니까 교보의 경우에는 뭐 팁스도 하고 계시고 창업도약 패키지도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교보 자체에서 주실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시고 뭔가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서 주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투자도 그렇고요. 보통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팁스 쪽으로만 좀 집중이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펀드도 좀 많이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예, 저희 팁스 자체는 이제 본계정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CVC 펀드는 현재 한 2천억 규모로 저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 펀드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당사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보에서는 뭐 팁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CVC 펀드를 통해서든 본계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 VC나 AC 분들을 통해서든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정우 책임님은 요 선발 기준이나 리소스에 대해서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협업에 대한 니즈는 모두 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하긴 한 것 같고요. 그거 외적으로는 사실 스타트업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을 좀 많이 보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IR 자료에 들어가 있는 그 시장의 어떤 문제점을 얼마나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으신지, 즉 사업 모델을 얼마나 되게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업 부서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안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스타트업들하고 보는 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포인트라는 걸 스타트업 분들이 과연 핏하게 잘 아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좀 캐치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기는 한데요. 반대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규모의 경제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을 도전하지 못하는 그 한계들이나 어려움들을 좀 캐치를 잘 해주시면 스타트업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가볍게, 예를 들면은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있어서 신사업 기회로서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뭔가 대기업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거가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그 좀 작은 문제라도 고객들로부터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작스럽게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각사에서 협력해온 스타트업들 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협력 사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실무자분들이시니까 조금 상세한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희명 팀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자리가 이제 핀테크 관련이니까 조금 그쪽 관련돼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크앤컴퍼니라는 회사와 저희가 이제 했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마크앤컴퍼니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 특히 뭐 VC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만한 기업이죠. 이제 혁신의 숲이라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 투자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MAU, 그다음에 얼마나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볼 수 있게 이제 해주는 사이트고요. 저희도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저희 계열사에서 이제 비즈라인이라는 서비스로 기업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실은 많은 부분들이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표님 만나 뵙고 첫 만남 때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 협력 이렇게까지 좀 진행이 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이게 쉽게 얘기 드립니다만,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게 실은 되게 사회적으로도 공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깜깜이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좀 믿고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뭐 평가라든지 이런 데이터도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한다, 개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한다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서로 간의 데이터에 대한 불균형을 균형 잡게 하는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비즈니스고 실질적으로 돈으로 만들어내기 좀 까다로운 비즈니스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마크앤컴퍼니는 좋은 파트너를 서로 좀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생태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혁신의 숲. 저희도 자주 들어가고 있고, 또 뭐 모빌리티에서 요즘에 이제 핫한 뭐 탑5 막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스타트업 분들도 여기에 이제 뭐 등재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업무 협약을 하신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뒷단에는 이런 사항들이 숨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교보생명의 협력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많은 협업 사례 있는데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하나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입장에서 또 2가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투비콘과의 협업 사례입니다. 이거는 고객의 불편함을 저희가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협업을 해서 그거를 풀 수 있게 만들어보는 협업 사례인데요. 보험은 다들 아시다시피 보험사는 보통 한 곳 말고 여러 군데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고가 실제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면은 고객 개인이 각각의 보험사에 그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제 빅테크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내부적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거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투비콘이라는 기업을 발굴을 했고요. 투비콘은 카카오페이와도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구축 경험이 있고, 당사에도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곳과 같이 협업을 해서 3개월 동안 같이 이제 협업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이제 향후 다음 달쯤에 아마 저희가 이번 달에 아마 론칭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2번째는 프로세스 마이닝.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당사의 디지털로 유인되는 고객 중에 이탈률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게 본인이 한 실수는 자기가 잘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내부에서는 그 방법을 잘 찾을 수가 없는데, 외부에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고 있는 퍼즐 데이터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디 부분에서 고객 이탈률이 많고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발굴한 다음에 개선을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UI UX를 좀 이렇게 바꿔가서 고객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2가지 협업 사례를 좀 가져왔고요. 저희 팀에서 올해 이제 저희 회사에서 협업한 사례를 보니까 시도만 한 것도 한 100여 가지의 협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협업이 이루어진 사례는 한 3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은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모든 팀들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추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퍼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을 하고 계신 기업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세스를 도출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이제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프로세스라는 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팀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팀들의 그런 뭐 협조랄까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스타트업이랑 협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 협조를 구해내시는 것도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부에서 어떠셨어요? 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팀이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팀원들,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의 경험이 있었던 팀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현업 팀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실제 이제 현업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다가 이제 점점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나면은 고객들한테도, 그 다음에 내부의 프로세스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라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부터는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협업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KPI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쉬웠다, 뭐 성공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게 걸로 이해를 실제 될까요? KPI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은 본인들의 이제 그 근무 시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편안해지는 것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이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게 뭐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좀 더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좀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팀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협력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쪽의 협력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투자와 관련돼 있는 저희가 고객 입장에서의 불편함을 잘 아는 스타트업을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사후 관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동의사항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스타트업이 존재했었습니다. 쿼터랩이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그 같은 쿼터랩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스타트업한테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적인 동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굉장히 손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혁신을 한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검토를 해보다가 이게 POC를 진행하는 것보다 사실 저희가 바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쿼터랩 입장에서는 금융사 최초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쿼터랩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사로 진출하는 게 굉장히 희망이었었는데 저희를 통해서 좀 최초로 진출하게 된 케이스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쿼터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빌리티 쪽이랑은 관련이 없는데 정말 뭐 FI 투자 쪽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신 케이스인가요? 네. 사실 쿼터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 관점에서 좀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모빌리티만 투자를 한다, 모빌리티만 검토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 이제 증권사이고 투자사이기 때문에 핀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밸류체인에서의 그리고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를 고객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저희의 페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회사였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장 이제 저희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으로서 먼저 저희가 적용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투자가 아닌 협업 사례셨네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차증권에서 60Hz도 투자를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례도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60Hz는 이제 에너지 IT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가상 발전소 기반으로 해서 전력 거래를 하는 스타트업인데 이 전력 거래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개념적으로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발생하는 이 전력에 대한 양을 예측을 해서 이게 그 시간대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을 해뒀다가 분산 에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좀 밸류체인을 혁신하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순히 현대차 증권 외에도 현대건설과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현대건설이 이제
이 사업 쪽으로 신사업으로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하고 저희와 함께 검토를 해서 투자와 사업적인 협력, MOU 그리고 또 이제 향후에 또 신사업으로서 진출하는 것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확대된 뭐 투자와 협업까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교보생명하고 현대차증권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의 목적이 사실 뭐 수요기술 발굴, 내부의 이제 고민을 해결하는 발굴도 있겠지만 신사업 발굴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추진된 사례가 있으신지 고윤관 차장님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이다 보니까 헬스케어 부분을 이제 뺏지 않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시니어 헬스케어 관련해서 신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희 이제 그 투자한 기업 중에 요양 사업을 하고 있는 케어링 그리고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에임메드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과 이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하거나 계속 협업을 논의하면서 이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을 어떻게 저희 보험회사가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 이 두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과도 어떤 식으로 헬스케어 그리고 시니어 헬스케어를 추진해야 될지 계속 이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방향이 잡히신 이후에 스타트업을 발굴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제안을 받으셔서 이쪽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을 잡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제 협업할 스타트업을 찾는 게 우선적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영역에 상관없이 같이 신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발굴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당장에 이제 보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나 아니면 바이오나 이런 쪽은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보험 인접 영역에서의 신사업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업들과 계속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은 신사업 추진된 사례 있으실까요? 네, 저희의 사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현대건설의 신사업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60Hz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이제 60Hz 같은 경우에는 전력 중개 거래 사업을 만드는 전력 중개 사업을 플랫폼화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 사업 쪽으로 나간다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을 나간다고 했었을 때 신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수요처를 좀 다각화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타겟팅하고 있는 수요 외에 다른 고객들을 컨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사업을 좀 더 크게 넓혀가기 위한 좀 프로세스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하는 게 좀 니즈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60Hz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현대건설과 좀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신사업으로서 확장하는데 파트너십과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례로서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사에서 스타트업과 협력 지원한 내용 중에서 스타트업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교보에서 말씀 주셨던 뭐 사업화 지원금 쪽일 수도 있고요, 규제 해소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인명 팀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적인 협력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좀 생각나서 대표님을 이제 사후관리로 이제 만나서 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최근 한 3년 정도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기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구매자가 힘들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업체들 중에 한 군데에 이제 초기 투자를 했었고, 그게 이제 뭐 저희가 금액적으로 뭐 엄청 큰 금액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되게 힘들 때 어쨌든 이 비즈니스가 그다음에 될지 안 될지
본인도 잘 모를 때 어쨌든 나이스라는 금융 결제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시장 내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은 식사 자리였고요. 뭐 최근에도 다른 의미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투자나 이런 시장이 작년보다 조금 안 좋은 올해 상황이기는 해서 조금 더 힘든 시기이긴 한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이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네. 뭐 제안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고윤광 차장님 교보생명 어떠신가요? 예, 결국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도움 받았다고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실례로도 교보생명에서 투자를 받은 레퍼를 가지고 다른 기업에서 또 투자를 VC에서 투자를 받으시고 심지어 이제 사업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또 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다른 기업들에 네. 같이 선정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셨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오늘 핀테크 위크다 보니까 저희 위탁 테스트 기간으로 저희와 같이 협업해서 그 실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했던 그 사업 영역을 한 번쯤은 교보에서 증빙을 해보시는 기업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은 어떠실까요? 저희가 사실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들과 미팅을 주선하거나 아니면 좀 기술적인 검증을 하면서 소개를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영업의 기회를 좀 확보를 할 수 있고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현대차 그룹사 펀드로 투자를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기업과 같이 협력을 한다거나 대기업이 투자를 들어왔다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는 하더라고요. 뭐 PR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그 후속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기술적인 검증이라든가 사업적인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베네핏으로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저희가 투자 후에 좀 사업 관리를 하고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사업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내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할 때 애로사항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보람이 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팀장님 어떠신가요? 저희 이제 그룹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제가 이제 맡은 지 한 4년 정도인데요. 실은 이제 대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하시는 분들은 다들 똑같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현업 부서를 설득해야 되고 그 부서에 대해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런 설득의 과정들이 이제 다들 맞습니다. 똑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첫 해, 둘째 해는 조금 더 힘들었다면 요즘은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도 이런 업체들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그룹에서도 같이 검토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룹의 OI 담당자들도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좀 내용을 검토해주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다고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네, 교보생명 어떠신가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희가 실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한 거는 거의 한 2019년, 4년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팀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약간 현업팀들한테 푸시형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밀어붙이듯이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현업팀들이 너무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다가 말씀대로 이제 그게 계속 이루어지고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경영진도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요즘은
그 저희를 먼저 찾는 그 팀들도 많아지고 저희가 좋은 기업을 소개시켜주면 이 기업과는 저희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저희가 협업이 만들어진 게 오랜만에 도 벌써 30건이거든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협업이 잘 돼서 업무가 개선되고 고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그다음에 그쪽 팀에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팀에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자체가 이제 성장하면서 저희 일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처럼 대기업의 KPI나 고민을 서로 같이 고민을 해결하시면서 윈윈하는 자세가 이제 뿌리 내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보람된 순간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책임님 어떠세요? 네, 사실 뭐 애로사항은 다 비슷하다라고 본다면은 보람된 순간을 얘기를 한다면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저희의 투자를 받거나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을 통해서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저희 투자를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거를 대표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한 번씩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 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만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좀 오픈 이노베이션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좀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많이 하고 계신 교보생명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업에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팀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에 이제 스타트업하고 바로 소통하지 않고 OI팀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장단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레몬트리 이민희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스타트업들은 일단 어디 팀이 적합한 팀이고 적합한 사람인지 잘 찾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간에서 OI팀이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현업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현업분들은 이렇게 외부의 기업 특히나 이제 SI 말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OI 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사의 입장을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어떤 애로 사항들을 좀 해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게 OI 팀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얼마 전 이제 한 기업도 저희 이제 같이 협업을 논의하다가 약간 이제 삐끗거리면서 본인의 의견들이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삐끗거리면서 이게 협업이 약간 무너질 뻔한 상황도 있었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 팀 이제 여러분들이 각 팀과 그 기업체 대표님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율하면은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조율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 팀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대표님한테도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그런 순간도 굉장히 보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OI 팀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딱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OI 팀의 경우에는 발굴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타사와의 뭔가 협력 사례들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게 되시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발굴하게 되는 팀 기준으로 보시게 되시나요? 두 가지를 다 가리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현업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타사와의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솔직히 설득시키기는 쉽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현업이 넘어가지 않는 기업들도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설득시키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후 스타트업에게 조언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언을 해주실 때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다시피 첫 단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었잖아요. 만약에 이 기업이 나이스 혹은 교보, 현대차증권하고 처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기업일 경우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네, 팀장님부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뭐 비슷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 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협력이고 하나는 이제 투자인데요.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서로 윈윈하는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레몬트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이기적으로 대기업은 대기업이 알아서 생각할 부분이고 나는 내가 챙길 것만 좀 챙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대기업들에게 요구를 해라라고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투자라는 부분은 조금 더 협력보다는 대등한 관계인 것 같아요. 내 밸류를 그대로 알아주길 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는 어쨌든 투자 사이드에 대해서는 조금 볼 때도 저희도 협력이 우리가 조금 더 약해도 재무적인 부분을 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대기업들에게 연결을 해달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투자 라운딩이 돌 때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대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포함해서 여기 교보, 현대차도 있으신데 많은데 이거를 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많은 대기업들과 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의 좀 창조혁신센터 같은 곳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정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교보생명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보생명을 찾아오시는 기업들이 보통 이제 인슈어테크 기업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국내 인슈어테크 기업들 조사해 보니까 약 30여 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보생명은 인슈어테크 기업 말고도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험업을 하지 않는 인슈어테크 말고 뭐 핀테크 기업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이제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기술을 가지신 로민도 있고 여러 기업들 많으신데 많은 기업들에 저희가 기회가 열려 있으니 교보생명을 이제 찾아오시거나 같이 협업을 하고자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영역에 상관없이 저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 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원하는 부분들은 딱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스타트업들 분들은 이제 대표님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솔직하게 좀 과감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논의를 한번 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영역에 가리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교보생명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와 같이 그러니까 교보생명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아주 큰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그 기회를 서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님. 네. 네, 사실 저는 투자 관점과 협업 관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협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근데 사실 그 솔직한 말씀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조금 더 인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대기업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모든 걸 다 한다고 한다면은 신뢰감이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대기업에서 이만큼 도와주면은 우리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요구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최근에 투자를 검토를 해보면서 대표님들 중에서 좀 이제 그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래 성장성 부분에서 저희 뭐 이제 향후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업 모델과 관련 없는 매출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용역을 받거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런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사업 모델에 억지로 끼워 넣는 형태의 얘기들을 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집중하려고 했었던 모델들을 좀 해치게 되는 케이스들이 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협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스타트업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시키고 인정을 하고
같이 좀 시니어에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형태로 한다면 오히려 더 투자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세 분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다양한 질문들로 오픈 이노베이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제 준비 과정은 물론이고 진행 사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해도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 함께해 주신 나이스그룹의 이희명 팀장님, 교보생명의 고윤광 차장님, 현대차증권의 이정호 책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써 2023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토크쇼 세 번째 이야기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에서 준비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오픈이노베이션 희망하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토크쇼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